헬스장 관장으로도 유명한 양치승이 갑작스러운 5억 사기를 당했습니다. 이 일에 얽힌 전말이 정말 끔찍한데요.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치승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지만 너무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사실 자신도 누구나 동네에서 볼 수 있는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라며 이번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 주변에서 언제든 생길 수 있는 일이라 더 많이들 응원해 주시는 것 같다고 말했는데요. 양치승은 앞서 여러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5억 원대의 전세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말했죠. 2018년 말 헬스장 이전 장소를 물색하던 그는 지인의 소개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한 건물 지하를 임대해 헬스장을 운영했는데요. 이곳은 15년 동안 마트가 영업했던 자리였죠. 하지만 건물은 임대 기간이 3년 10개월밖에 남지 않았으며 땅은 구청 소유였고 합니다. 알고 보니 양치승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업체 A가 건물을 세워 20년 관리 운영권을 갖고 있던 것이었죠. 무상 사용 기간이 끝난 A로부터 해당 건물의 관리 운영권을 넘겨받은 강남구청은 입점한 상인들에게 퇴거를 요청하며 명도 소송을 제기하며 모든 문제가 생겼습니다. 결국 양치승은 A로부터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퇴거하게 된 것인데요. 양치승이 당한 사기 금액은 총 5억 원 정도죠. 실제로 양치승의 체육관뿐만 아니라 이 건물에 많은 상인이 피해를 봤는데요. 공유재산법, 민간투자법에 대한 표준계약서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것들인데 이런 식으로 당하는 모습들이 안타깝고 안 그래도 경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보증금도 못 받고 쫓겨난다는 자체가 너무 이해가 안 되죠. 또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는데도 결국은 임차인이 쫓겨나는 현실이 서글픈데요. 이런 말도 안 되는 행정은 정부가 바꿔야 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양치승이 사기를 당한 건 이번 일이 처음은 아닌데요. 헬스클럽을 운영하면서 2번씩이나 사기를 당한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지고 있죠. 첫 번째 사기는 헬스클럽을 인수하고 차리는데 도움을 줬던 선배가 약 2년간 회비를 야금야금 빼돌렸다고 하며 두 번째 사기는 본인 밑에서 일하던 트레이너가 5년간 이중장부를 만들어 돈을 엄청 빼돌렸다고 합니다. 이걸 알게 된 건 2012년 즈음이었는데요. 첫 번째 사기를 당하고 나서는 일에 집착 수준으로 매진하여 자연스레 잊었지만 두 번째 사기는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충격이 너무 큰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물질적으로는 5군데 헬스클럽 중 논현동 본점을 제외한 지점들을 전부 폐업시켰고 본인은 몇 년간 폐인처럼 술만 마시며 지냈다고 하며 몸무게도 100kg에 육박했었을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2016년에 거울을 보고 정신 차리고 다시 운동을 시작해서 지금의 모습에 이르던 것입니다. 사실 양치승은 많은 사람들이 금쪽 상담소에서 불행한 가정사를 언급해 그가 잘 되길 바랐던 사람들도 많은데요. 아버지가 공무원 일을 했었는데 밖에선 월급 봉투를 갖고 오다가 힘들어 보이는 사람에게 주는 등 호인으로 보였지만 실상은 집 안에선 폭군이었다고 합니다. 약주를 좋아했는데 새벽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선 내가 오기도 전에 잠을 자 라는 말과 함께 양치승 본인과 어머니를 수시로 폭행했다고 하는데요. 성인이 된 한참 후에 집에 안 좋은 일이 생겨서 도저히 같이 못 살 것 같아서 아버지 보고 집을 나가달라고 하고 내보냈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 나중에 아버지의 부고 소식을 들었을 때 느낀 감정은 편안함이었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다른 방송에서도 아버지에 대해 언급했는데 어릴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밥상을 뒤엎고 손찌검을 했으며 책임감이 없어서 어머니가 공장을 다니면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셨다고 합니다. 앞서 언급한 아버지를 집에서 내보냈던 이유도 칠순을 넘어서도 어머니에게 손찌검을 해서 폭발해서였으며 집에서 내보내고 8년 뒤에 돌아가실 때까지 얼굴 한 번 안 봤다고 하는데요. 이 방송에서도 역시 부고 소식을 듣고 슬픔보다 편안했다고 말하기도 했죠. 이렇게 불행한 가정사를 가진 인물은 양치승뿐만이 아니죠. 우리에게 순돌이로 유명한 이건주도 굉장히 힘든 가정사를 겪었는데요. 사실 이건주는 입양만 되지 않았을 뿐 거의 혼자나 다름없는 삶을 살았는데요. 어머니와는 무려 44년간 만나지 못했죠. 주민센터에서 가족관계증명서와 엄마의 주민등록 초본을 떼어본 이건주는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건주가 막연하게 짐작했던 대로 엄마는 강원도에 살고 있었고 재혼으로 생긴 동생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건주는 동생들의 존재에 대해 자신과 성도 다르고 누군지도 모르는데 서류에는 같이 올라가 있어 당황했다고 하죠. 사실 이건주는 15년 전 한 방송을 통해 엄마를 만날 기회가 있었지만 코앞에서 만남을 거부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엄마가 제 돈 잘 벌어요.
라는 말을 했다고 들었는데 오해였을 수도 있고 말한 뒤 걱정이 돼서 물은 것인지 지금이면 의도를 확인했을 텐데 그때는 어린 나이에 반감이 들어서 안 만났다고 당시를 설명했는데요. 그리고 마침내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건주는 엄마가 제작진을 처음 만나자마자 건주 돈 잘 벌어요? 는 말을 했다고 들어 반발심이 들었다며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 물었는데요. 이에 이건주 어머니는 그런 소리 한 적이 없다. 당황스러웠다며 아들의 오해를 풀었죠. 오랜 이야기를 나눈 두 사람은 한층 편안한 표정으로 끊이지 않고 대화를 이어갔는데요. 하지만 아버지와는 여전히 절연 상태였습니다. 10년 전에 마지막으로 만났지만 할머니 장례식 때 마지막으로 뵙고 안 보고 있다고 했는데요. 특히 아버지를 미워하는 가장 큰 이유가 아빠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 제 목숨만큼 아끼는 고모들에게 자신을 믿기로 금전적인 요구를 했다는 것, 이런 게 그를 극도로 화나게 한 것이죠. 아역 배우 때도 심지어 얼마 전에도 이건주에게 돈을 달라고 한바탕 했기 때문에 무책임하고 비겁한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이런 모습을 보며 박수홍의 가족들이 생각난다는 대중들의 반응도 있었죠. 실제로 이건주는 아버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도 합니다. 무당되고 나서도 금전적으로 요구해서 무시했더니 연예부 기자 만나서 터뜨리겠다고 아버지가 말했다는데요. 그래서 이건주는 그렇게 하라고 했다라며 자신은 아버지한테 바라는 게 없는데 아버지는 왜 자신에게 요구하는 게 많은지 싶다며 어이없어 했죠. 하지만 피로 이어진 게 혈연이었기 때문일까요? 양치승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전화를 받고 마음이 너무 편해 한동안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도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렸는데요. 군대를 가면 훈련소 시절의 가족이 가장 보고 싶은데 부모님 신경 쓰게 하기 싫어서 연락도 안 했을 정도였는데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돈을 모아 어머님께 집을 사드렸다고. 이후 양치승과 부인은 시평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던 과거도 있는데요. 양치승은 그만큼 부모에 대한 묘한 감정이 있었죠. 하지만 양치승이 어머니에게 죄책감을 갖게 된 건 그의 언행 때문이었습니다. 코로나 때 부모님이 계속 물어봐서 괜찮다고 했다는데 결국 잔고가 점점 비었고 체육관을 문 닫겠구나 싶었는데 어머니가 또 괜찮냐고 물어보셨다고 하죠. 그래서 양치승이 나한테 뭘 해줬다고 자꾸 물어보냐? 그만 좀 물어보라며 폭발했다고 고백했는데요. 그러자 어머니가 조용히 방에 들어가시는 걸 보는데 너무 슬펐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 해 돌아가셨는데 자신이 그렇게 한 게 너무나도 죄송했고 가슴에 한으로 남는다고 하죠. 아무래도 양치승도 정신적으로 많이 몰려있다 보니까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더욱 죄송하고 한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의 곁을 지켜준 사람도 있는데요. 바로 나 혼자 산다에 같이 출연했던 성훈입니다. 최근 부동산 소송 문제가 발생하자 성훈이 뒤에서 변호사를 알아봐줬다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모친상을 당했을 때 3일장 내내 장례식장을 지켜주었다고 하죠. 성훈은 어머니 건강이 안 좋으실 때 양치승이 많이 힘들어해서 옆에 있던 것이라며 오히려 아무렇지 않은 태도를 보였는데요. 이 모습에 두 사람의 우정이 돋보였습니다. 전세 사기금 5억의 돈을 잊을 순 없겠지만 다시 재기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그의 노력이 빛을 발하길 바랍니다. 양치승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양치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산TV였습니다.